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자입니다. 오늘은 나쁜 경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 트레이드워,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발 신발, 베어풋 슈즈, 발볼 넓은 신발, 이제 곧 발등 높은 신발도 나옵니다. 한국 최초일 겁니다. 발등 높은 신발을 표방하는 신발은 아무튼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끝. 지난번에는 좋은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좋은 경쟁은 뭐예요? 나를 자극하고 더 발전시키죠. 하지만 나쁜 경쟁은 비윤리적이거나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는 그런 비열한 그런 경쟁이죠. 이런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자기네가 어떤 이익이나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것 같지만은 현대사회에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러한 경쟁이 자기의 어떤 그 도덕적 감성 이런 것을 해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여럿 있죠. 이와 같이 나쁜 경쟁은 시장의 공정성 그리고 자율성을 해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똥은 피하라 그러지만 이런 경쟁이 있는 시장은 참 괴롭죠. 이런 경쟁자를 만나는 사람은 시장 참여자들은 괴롭죠. 그럼 이런 경쟁이 왜 생기느냐?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모르고 가지고 서울만 가면 된다. 그리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마키아벨리즘에 입각한 이러한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더라도 최종 결과가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하다면 그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죠. 최근에 우리도 한번 봤죠. 지난번 선거에서 위성 정당을 만드는 그런 정당들, 이런 정당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도덕은 별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기면 된다. 그러한 정치 논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접근 방식이나 이런 접근 방식으로 도덕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가격 덤핑입니다. 가격 덤핑은 기업이 단기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 제품을 매우 낮은 가격에 판매해서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그러한 수단이죠.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면서 자기네 제품의 가격을 생산 비용 이하로 판매를 해요. 그리고서 기존 경쟁자들을 다 없애요. 그리고서 만에 잃어버렸던 이익까지 만회하려고 가격을 높이죠. 그러한 경쟁. 또한 독점과 과점.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사를 인수하거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허위 및 과장 광고. 그 다음에 기술 도용 및 지적재산권 침해. 뭐 이런 것들이요. 경쟁사의 기술이나 지적재산을 불법적으로 도용해서 자사의 제품을 개발에 활용하는 거죠. 카피를 하고 복사를 하고 해적질을 해갖고 만드는 거. 그러면 이런 나쁜 경쟁은 이런 사람들은 나쁜 경쟁은 이기면 좋은 사람이고 지면 나쁜 사람이란 제로섬적 게임의 사고방식입니다.
시장은 딱 그만한 사이즈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많이 먹어야지 돼. 근데 사실은 시장은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이처럼 부정적인 경쟁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때 다른 사람이나 관련된 사람을 희생해서 이기고 싶어 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시켜도 돼. 좋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라기보다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한마디로 도덕성은 꽝이죠.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이 성공할 때 누군가가 실패해야 된다는 그러한 관점, 그런 것은 제로섬 게임이면서 이기면 좋은 사람이고 지면 나쁜 사람이라는 그러한 삼국지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권모술수, 비리, 배신, 배반 뭐 이런 것이 아주 점철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업적에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협력이나 상호 발전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담합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입니다. 인위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담합을 했거나 독점적인 위치에서 가격을 높일 수가 있죠. 이러면 어떻게 소비자들은 부담이 오히려 더해지는 거죠. 그 다음은 덤핑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같은 불공정한 방식은 우선 사람들의 창의력을 없애요. 누군가 금방 나의 창의력을 마구잡이로 도용하면 의욕을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국제 시장에서도 이런 덤핑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같은 불공정한 경쟁이 많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무역 갈등이 지금 유발되고 있죠. 엄청나게 심해졌죠. 트럼프 때인가요? 전직 트럼프 대통령 때인가 언젠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때문에 미국이 입는 손해가 1100억 달러라든가 아무튼 그러한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또 그런 걸 안 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장벽을 쌓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 행동을 한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다른 나라들도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생긴 것이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경쟁자를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좋고 나쁜 경쟁은 개인 사업, 재벌 그룹이나 국가 간 사업에서도 늘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요즘 그러한 경우를 당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쁜 경쟁은 소비자와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가격 상승, 품질 제한, 선택의 제한, 혁신 저하. 뭐 심지어는 그것을 카피한 사람조차도 불편한 경우가 나오죠.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법적 규제 전에 그러한 정책들을,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사회적인 도덕 교육, 기업들에 대한 윤리적인 경쟁 방식, 이런 것들 채택해야 되죠. 지금 현대에서 미국의 경제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기업들의 창의력, 개인들의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무역에서도 자유무역과 마찬가지로 룰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는 공정무역을 해야 돼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이 같이 가야지 진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죠. 자유무역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 이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 다른 나라가 한 나라의 지적재산권이나 공정한 룰을 해치면서 손해를 끼칠 때 다른 한쪽은 계속 손해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한 공정한 무역, 이것만 갖고도 또 안 돼요. 왜냐면 세상에 지금 글로벌 경제는 똑같은 위치가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과 방글라데시를 똑같은 룰에 의해서 공정한 무역을 하자라고 하면 그것도 또 곤란하죠. 그러니까 공정한 무역은 상대방이 못 살거나 환경이 열악하거나 그럴 때는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 주자라는 것이 공정무역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역은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이 같이 가야 돼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그 룰에 올라설 때까지 봐주는 것, 그것이 공정무역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자유무역만 해도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거죠. 창의력을 해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글로벌 무역에서 벌어지는 공정무역과 자유무역이 같이 가지 않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나 글로벌 경제가 같이 발전할 때는 뭐예요? 이런 나쁜 경쟁을 없애고 좋은 경쟁을 지향해야 됩니다. 경쟁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경쟁은 아니죠. 뭐예요? 자유경쟁과 공정경쟁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자유경쟁 얘기하면서 자기네가 얘기할 땐 공정경쟁으로 얘기하고, 이러한 카멜레온적인 논리를 펼쳐서 안 되고요. 예. 자, 오늘은 나쁜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읽고 쓰고 찍고 홍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